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청주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청주 흥덕 선거구가 부상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현역 간 빅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예비후보 도종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당 중앙선대본도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선거운동도 중지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도종환 의원과 또 정우택 의원의 흥덕구에서의 빅매치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제 정우택 의원께서 나오셨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관련된 얘기를 여쭤봤는데 도종환 의원과의 대결로 봐주지 마라.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로 봐달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흥덕구로 오신 것을 일단 환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도내 전체 여야를 통틀어서 제일 관록의 정치인이시고 중진 정치인이십니다. 제일 오래 정치하셨고 또 도지사도 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사선의 정치인이신데 본인의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저희 지역구로 오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지역구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부 국회의원이 흥덕구로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흥덕구는 또 흥덕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관록의 중진 정치인과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흥덕구로 변경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놀랐고요. 네. 당연히 경선에서 지금 공천을 받은 윤곽근 후보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윤곽근 후보가 당에 어떤 약속을 받고 내려온 것처럼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나 다 처음에 출마를 할 때는 나 청와대가 보내서 왔어라든가 나 당과 다 약속이 되어서 내려왔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네. 저는 그냥 하는 말, 그냥 의례 후보들이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뭐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서 저희는 나머지 2년 동안 정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도민들 시민들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변경한 정우택 의원에게 또 쓴소리도 좀 하셨습니다. 후배들의 자리를 뺏는 것이 품격 있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흥덕구에서 출마 준비를 하셨던 김양희 예비 후보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격하게 격앙된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경선을 치른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없이 직접 밀고 들어오니까 그게 사선의 그 관록의 정치인으로서 품격 있는 선택은 아니지 않나. 네. 뭐 이런 평가를 자당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빅매치는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흥덕구는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16년 동안 지켜온 지역구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번에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시나요? 뭐 자신 있다. 선거 나가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지지 않는다. 자신 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허한 자세,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세웠던 여러 이제 총선 전략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셨겠네요. 뭐 저희는 기존에 세웠던 선거 전략, 선거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갑자기 흥덕구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시기 때문에 흥덕구 공약과 흥덕구 과제 이런 걸 준비해온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지난 8년간도 상당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네. 상당구 공약을 지난주까지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상당구 미래 비전을 준비하셨을 터인데 그러다 갑자기 흥덕구로 옮겨오면 거기서 만들었던 공약들과 흥덕구는 또 현실이 다르고 조건이 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준비, 새로운 공약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그게 이렇게 한 달여 남겨놓은 시간에 가능할까? 현안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약을 만들어 나가실 시간이 될까 이런 걱정은 네. 들죠. 네.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도정환 의원께서는 이제 흥덕구에서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고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보궐선거는 아니고요. 비례대표를 4년 하고 비례대표로. 네, 제가 그리고 착각했네요.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또 지역구 의원을 했고 네네. 그 사이에 또 문체부 장관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흥덕구에 이제 꽤 오래 계셨는데 네. 어떤 공약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우선 오송 제3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2 산단이 이제 포화 상태인데 바이오 메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국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204만 평의 3조 3천억 예산이 들어가는 제3산단 조성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K-뷰티 클러스터, 화장품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청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청주가 서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옥산에 농수산물 시장을 현대화해서 이전하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밀고 나가는 일. 그리고 강내에 이제 흥덕구청이 옮겨가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될 텐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강내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강내면의 그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160억 정도 필요하고 옥산도 역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내는 사업. 그다음에 2030년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 여러 도시들이 함께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만석 규모 정도의 실내 복합체육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도 해내야 되고 또 그거 말고도 수영장과 또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오송에 그리고 복대동에 한 17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 복합문화시설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업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더 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고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지자체와 충청북도 청주시와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이 일을 밀고 가야 되고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들이라서 이런 일들을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힘 있는 여당 의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뭐 야당 의원이 갑자기 와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겠는가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흥덕구에서 지금 이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또 의원은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오송 제3산단은 본래 256만 평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예산도 3조 3천억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거를 국토부에서는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면적이 너무 넓다 이래서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반대를 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현안이고요. 오송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차질 없이 진행될지 굉장히 염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역시 굉장히 3월, 4월에는
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요 현안들이지요. 네. 그래서 이런 현안들과 관련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유치했는데 직원이 한 58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직원들도 다 확보해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 뒷받침해주고 하는 일들, 그래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가는 일, 이런 일들도 지속적으로 국회가 뒷받침해주고 또 부족한 걸 채워주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현안들은 지금 네. 많이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좀 더 바빠지실 테고요. 네. 또 치열한 또 혈투? 치열한 대결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누가 지역 발전을 제대로 견인해낼 수 있는지, 또 누가 지역 발전을 책임 있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국가 전염병 연구센터 같은 것들도 지금 저희는 유치하려고 하고, 또 국립이 아니라 도립의료원과 그다음에 충북대병원의 음압병실 같은 것들을 더 이제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오송에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안전한 도시, 안전한 청주를, WHO가 인정하는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